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4.11) 총선을 앞둔 마지막 휴일 여야 후보들은 대선을 굳히기 위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후보들은 합동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며 부동층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BC 울산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6개 선거구의 부동층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0%를 넘습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이 아직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결정은 되어 있는데 이제 최종까지 지켜보고 이제 좀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공약을 하는 후보, 그런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 여야는 부동층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새누리당은 다른 선거구에 비해 약세를 보이며 야당 후보와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북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대동 후보는 부동층을 잡기 위해 북구 곳곳을 누비며 어제부터 72시간 철야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합동 유세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울산의 청사진 중에 북구가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대동 후보가 당선돼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도 야권 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아 48시간 연속 선거운동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선거 전 이틀 동안 야권 단일 후보라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부동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정권 심판을 위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48시간 철야 유세를 통해 이 마음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선 날짜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부동표를 잡기 위한 여야 후보 간의 유세전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새누리당 이재익 후보는 오늘 영남대 재단 부동산 투기 뒷조사 의혹을 제기한 김원득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울산시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원득 후보는 지난 6일 UBC 울산 방송의 TV 토론회에서 이재익 후보가 지난 17대 대선 때 친이 진영에 가담해 당시 박근혜 대표의 영남대 재단 부동산 투기 뒷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익 후보는 김원득 후보가 허위 사실을 TV 토론회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SNS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를 이전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취득세 등록 기준이 있는데도 똑같은 자동차에 다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3살 박모 씨는 지난달 30일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중고 차량을 이전 등록하면서 취득세 25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등록을 하기 전 전화를 걸어 알아본 세액은 17만 원. 전화 문의 때보다 8만 원이 더 나온 건데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안정금은 제가 기준을 따라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는데 이거 적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자동차 이전 등록 서류에는 차량의 매매가를 적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당연히 매매가를 적어서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매가를 적지 않으면 취득세를 더 적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가를 쓰지 않으면 정부가 정해놓은 중고 차량 표준 가격으로 취득세를 산정하는데 실제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취득세도 그만큼 적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세 표준액은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반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이게 2천만 원 거래가 된다면 과세 표준액은 1,000만 원도 안 나올 게 많거든요. 그러나 사업소 측은 이런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죠, 써오시면. 안내 안 하는데요. 안내를 해줄 의무는 없죠. 알려드리지를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혼란을 막고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일관된 취득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최근 인구가 줄면서 학교를 짓기로 한 부지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주들은 행정기관이 땅을 사거나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 민원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사업시행 인가와 함께 학교 부지 3곳이 지정된 진장 명촌 토지구역 정리지구.
두 개 학교는 문을 열었지만 한 개 초등학교 부지는 학교 대신 고물상이 임시로 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4년째 학교 부지로 묶여 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조합 측은 울산시 교육청에 학교 부지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비는 우리 사업비로 충당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사주시든지 아니면 해제해 주셔가지고. 울산시 교육청은 계획보다 학생 수가 적어 학교 신설이 불필요한 만큼 부지 매입에 부정적입니다. 두 개의 초등학교가 계획되었으나 맹천초는 개교하고 진장초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현재 수용 계획상 학교 신설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자 조합은 울산시에 학교 부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공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기 인가 상대로 시행을 하고 준공 시점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있는 미설립 학교 부지가 울산 전체로는 49곳에 이릅니다. 교육 여건 개선과 도시 재정비를 위해 지정한 학교 부지가 정책 변경과 인구 감소로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태광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61살 김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김 씨와 함께 체포된 직원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태광산업 탄소섬유 재고 과정에서 폭발 사고로 10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를 조사하려는 경찰과 소방서의 영상 촬영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 고용노동부와 국가수통과 함께 본격적인 합동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꽃피는 봄입니다. 그만큼 꽃가루도 많이 날리는 계절이죠. 앞으로 이 황사까지 더해진다고 하니까 봄철 알레르기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건강백세 성경이 기상캐스터입니다. 울산 곳곳에 화사한 봄꽃들이 하나둘 자태를 뽐내면서 이제 완연한 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꽃 보니까 봄이 온 것 같고 애랑 사진 찍으니까 너무 좋아서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봄이면 눈이 가렵고 충혈되거나 눈물이 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꽃가루 때문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해 봄철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꽃가루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 눈에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결막염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이 결막염을 그냥 치료하지 않고 두게 되면 각막염, 각막경으로 해서 시력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면 눈시림, 가려움, 충혈,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소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거나 시력 교정술을 받은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꽃피는 봄이 오면 유독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감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것은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같은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염을 말하고요.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코막힘이 해결되지 않거나 급성 부비동염 또는 축농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 꽃가루만큼이나 황사도 봄철 알레르기의 주 원인 물질인데요. 울산 기상대는 올 봄에도 예년만큼 많은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꽃가루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 북구 전역에 올 들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울산시는 북구 지역의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ppm을 기록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북구 지역의 오존주의보는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남창 3.1운동 기념 선양회는 오늘 울주군 온양읍 일원에서 남창 기미 4.8 독립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역 기관장들과 학생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남창 시가지 일원을 돌며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특히 남창 잔날을 맞아서 3.1 만세운동을 벌이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퍼포먼스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울주군 삼동면의 한 사슴 농장에서 주인 53살 신모 씨가 사료 배합기에 몸이 감긴 것을 119 구조대가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울주군 두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가구 등을 태워서 4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 30분쯤은 북구 매곡동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용접 불티가 집단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 2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청명과 한식을 맞아서 산불 경계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시 소방항공대는 헬기를 이용한 산불 예방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소방항공대는 신불산 등 영남 알프스 일대를 선회하며 등산객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영남 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3m로 오전에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고 11일 오전에 점차 개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